일본 정부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반일 감정을 적극 부추기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여권은 죽창과 선동이 문제를 해결했냐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앞으로 선동 수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에 난데없이 문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문재인이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특검감이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 저희가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1억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일본판 카카오톡이라 할 수 있는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만들어 출시한 뒤 현재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자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공격을 받아 라인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 9천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 삼아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모양새이죠.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반일 선동은 비단 야권에 그치지 않고 여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여권 인사로 구분해야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승민 전 의원은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 외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또한 유승민은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라. 이대로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오늘도 24%를 기록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밖에도 현재 온라인과 SNS 등에는 친민주당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이 라인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과 또 그리고 유승민과 같은 맥락에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을 속속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논리와 맥락도 없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 하여금 라인의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압박하는 최근의 사태가 다름 아닌 문재인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인데 이번 사태 문재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2019년 7월 4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는 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게 대체적 시각인데요. 자, 실제 두 회사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과 손정희 회장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은 2019년 11월 14일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손 회장이 지난 4월부터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손 회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만나 1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손 회장 측에서 6월 말쯤 문재인을 접견하고 싶다고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고 문재인이 이를 수락해 이루어진 만남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은 재임 중 기업인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2번씩이나 만났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 문춘은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라인의 모 회사와 접촉을 주선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 회장은 문재인과 접견한 뒤 같은 날 저녁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과 서울 성북구의 모처에서 2시간 30여 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손 회장이 문재인과 이해진 창업자를 잇따라 만난 지 6개월 만에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재인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네이버의 라인 지분 인수와 관련해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네이버의 지분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큰일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문재인 정권은 특검을 도입해 박 전 대통령 측근들과 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을 국정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1심과 2심의 기본 입장은 서로 유사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인데, 당시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를 두고 직접적인 청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롯데그룹 건도 있었죠.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비슷하게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죠.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물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네이버의 라인 지분 인수와 관련해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네이버 측에 지분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사안이고,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역시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에 사사건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특검감이다. 또 우리 기업 지분을 일본 회사에 팔아먹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문재인은 민주당식 논리대로 하면 원조 친일파가 아닌가, 이런 논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전후 앞뒤 맥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책임져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라는 것인데요. 이번 한 주 이 건을 가지고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말고 바로 이 문재인 건을 가지고 반드시 반격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